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오늘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10% 급등을 해줬는데 오늘도 무려 11%가 추가 급등을 해주면서 정말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대한전선은 지난주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을 완성시켜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좀 더 가파르게 상승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흐름이 현재 정확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5만 전선으로 다가가는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벌써 48,55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 하락 구간 누가 매집을 했는지 그 수급도 하나하나 다 뜯으면서 분석을 해드렸고 지속적인 상승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방향성이 나오다 보니까 수익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포물선의 끝자락 파동인 이 과열 파동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정말 이 올려쳐야 될 그 위치에서 정말 적재적소로 이 호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4만 전선이 왔다고 해서 이게 팔자리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제 뭐 4만 4천 원이면은 2021년도에 만든 이 윗꼬리, 제가 이 소화를 한다고 했던 이 윗꼬리 현재도 다 소화를 한 위치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포물선을 완성시켜 주려면 한 파동이 더 진행이 돼줘야 된다는. 네, 보신 대로 그러면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 없이 현재 다시 한번 이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한번 이 쏘는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하락 구간에서 매집을 전부 이 기관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로부터는 지금 외인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대한전선 제가 말한 대로 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세를 보이는데 그렇다고 여기가 끝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한 주도 뺏기면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이 급등하는 대한전선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도를 노려봐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대한전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이렇게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지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이어서 일단 뭐 오늘 제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주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부터 뭐 상장 폐지급 이 현재의 하락 공포를 견디신 분들은 맥점 차트가 가리키는 다음 목표가는 상상 이상이다 뭐 이렇게 3만원 라인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해드렸는데 현재 정확히 박스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장대 양봉,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조정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조정 역시도 지금 너무 이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런 온전한 상승을 끝까지 다 먹으려면 이 상승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조정에 대한 공부를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조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이런 수익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대한전선은 이 과거에 대한 상승을 누가 만들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기관들이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 상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라는 게 발생했죠. 자, 그럼 조정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이때 체크해야 될 건 또 뭡니까? 이 상승세를 만든 기관이 엑시트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기술적 분석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단 이 주포에 대한 존재 여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차트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뭐 가격 지지를 만들든 아니면 돌파를 할 때 이렇게 시원한 돌파를 만들든 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 구간 하나하나 다 뜯어보니까 매수 주체가 누구였죠? 네, 여전히 기관이었다라는 거죠, 기관. 이 조정 구간에서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보시죠. 뭐 2월 달에도 그렇고 3월 달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박스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돌파에 대한 급등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왜 팔지 말라고 하냐면 재밌는 거는 말씀드렸죠. 이날의 양봉 그리고 이 오늘의 양봉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사고 있어요 지금? 양봉이 최근에 나올 때마다 외인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간에다가 이 외인까지 현재 가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을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깨지 않고 지지를 한 상태에서 차트를 그린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아는 이 기술적 분석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한 뒤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면서 버티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상승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조정 기울기에 따른 상승을 예측을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 상승이 나온 뒤에 상승의 50% 정도 구간까지 눌렸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상승의 N자가 되겠죠. 그리고 상승에 대해서 한 30% 구간 정도만 눌렸다가 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대한전선처럼 조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상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상향. 각도가 눌리지 않고 우상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급하게 나오는, 자, 조정이 우상향으로 나온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매수세가 안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이 대기 매수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모이면 또 이 폭발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만드는 건데, 그럼 그 뒤부터 이 과열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전선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이 대한전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강조를 했던 게 이 가온전선이었죠. 세력주라고 표현을 하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우상향 조정을 하더니 대한전선 11선을 맞고 올라오는 건데 얘는 지금 5일선, 세력선이라 불리는 이 5일선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고 현재도 유지라는 거죠. 제가 말한 이 우상향 조정 뒤에 급등을 만드는 그 패턴, 정확하게 이 가온전선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매수세가 온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라서 주가가 빠져도 쉽게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대기매수세가 급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대한전선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추세의 강화라고 또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대한전선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던 이 5만 원을 넘기는 파동을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승을 포물선에 대한 각도로 올라온다고 해서 포물선 상승이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포물선을 노리고 모아온 종목들이 한둘이 아니죠.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이 대우건설도 상승 각도가 점점점 가파라지면서 똑같죠. 뭐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만들고 거기서 시세가 끝이 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끝까지 깨지기 전까지 유지를 하면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올려드린 지금이야 추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 이 대한강통신 역시도 정말 고점에서 돌파가 되는 고점이잖아요. 그죠? 이런 라인에서 잡더라도 이 유지가 되는 걸 끝까지 가면 이 시세가 더 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온 시세가. 올려드린 종목들이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한전선도 우리가 정말 잘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는 잘 끌고 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끌고 가죠? 기준선을 지지로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매수는 이 매수에 대한 주체를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뭐 패턴이나 뭐 우리가 하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을 해갖고 매수 타점을 잡고, 그리고 이제 끌고 가는 이 흐름이 나올 때, 그러니까 시세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 단기 이동평균선들에서 어떤 이동평균선이 지배를 받는지 파악을 하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온전선은 5일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 뭐 대한전선은 11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유지를 하기 때문에 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도 한 주도 털리지 말라고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것들이 전부 어디 나오냐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그냥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 직관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파란 밴드의 지지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파란 밴드에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이 노란 밴드가 넘어가는 라인에서는 여기까지는 매수를 하자고 했죠. 박스가 돌파가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왜 이걸 보고 말씀드리냐면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즉 주포들이 사는 그 매집선을 제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이제 이 시세가 나오면 즐기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시세가 나오면 뭘 지지로 가져간다고요? 단기 이동평균선들을 지지로 보면서 언제까지 끌고 갈지 판단하는 거라고요. 여전히 대한전선 유지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 돌파는 이게 시세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거래량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앞전에는 이런 거래량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급 거래량 을 만들면서 돌파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거래량이 예전과 같지 않죠. 그러니까 시작을 알리는 양봉이라는 거죠. 지금 뭐 현재 수익이 많이 났다고
이렇게 양봉이 좀 큰 게 떴다고 해서 또 홀라당 먼저 팔아버리지 마시고 제 문자를 받고 잘 매수를 하셨으면은 우리가 매도도 같이 잘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냥 이런 양봉들에 홀라당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포물선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포물선들을 진짜 시세를 끝까지 볼 줄 알아야 이런 흐름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윗꼬리가 조금 단다고 해서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왜? 시세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이런 맥점, 저점대에서 잡아두니까 정말 편안하게 대응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맥점 분봉도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매집을 하고 나서 이렇게 안착을 하는 그 과정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탈이 없으면은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맥점 분봉이 돌파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안착하고 유지를 하면 이렇게 이제 급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깨지질 않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팔라고 문자를 안 보내드린 겁니다. 하나 좀 예를 들면은 시총이 900조가 넘는 이 SK 하이닉스 역시도 똑같은 겁니다. 안착 과정이 나오고 나서 유지를 하면 시세죠. 시세죠. 시총이 900조인 녀석도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전선 지금 이번 파동 맥점 차트에서 우리가 잘 매수를 해가지고 저 맥점 코치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상승 온전하게 지금 즐기고 있는데 우리가 바닥에서 정말 고생을 해서 사온 만큼 한 주라도 가장 비싼 가격에 좀 팔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맥점 분봉에서 나오는 그 엑시트하는 신호, 그러니까 깨지는 신호 있죠. 그 시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팔자라고 문자를 쏴 드릴 겁니다.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깨질 때가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도 이 조정에서 팔지 말라고 하는지 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계속적으로 외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회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 이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그리고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지금 바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보세요.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